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을 통째로 태워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소각로. 그리고 그 바로 옆엔 납치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완벽한 방음시설의 지하 감옥. 여긴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살인과 증거 인멸만의 목적으로 설계되고 또 건축된 곳.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이라 불리는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바로 그 살인 공장에서 유일하게 걸어 나온 한 여정이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이 끔찍한 지옥의 실체,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한 인간의 위대한 생존 의지가 어떻게 잊힐 뻔한 역사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범인의 감시를 받으며 병원 진료실에 들어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놓치면 끝이다. 그리고는요, 모든 걸 걸고 맨발로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겨우 잡아탄 택시 안에서조차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무심코 던진 "이 동네 족복들은 내가 다 안다는 말." 그 한마디에 이 사람마저 저들과 한패일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죠. 그리고 무려 8시간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포도밭 평상 밑에 숨어 죽은 듯이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탈출한 그곳은 단순한 감금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소각로에 태워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 그대로 완벽한 살인시설이었던 거죠. 만약 그녀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은 아마 영원히 땅속에 묻혔을 겁니다. 한 개인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그 진실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죠.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지옥을 만들었던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급격한 경제 성장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자라난 뒤틀린 증오, 바로 거기서부터였습니다. 1994년 9월 8일 새벽, 범인들이 노린 건 당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현대 그랜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차, 사실 700만 원짜리 중고차였습니다. 그들의 징후는 특정 부자가 아니라 부자라는 상징 그 자체를 향한 맹목적인 징후였던 겁니다.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끔찍한 번제를 저지른 이들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20대 청년 7명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야망을 가진 자라는 뜻의 마스칸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 역사는 그들을 지존파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내세웠던 소위 강령입니다. 이걸로 자신들의 모든 범죄를 정당화했죠. 마치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싸우는 투사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뭐였을까요? 그냥 시기심과 폭력성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강령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시점을 그 지옥 같던 아지트, 그 안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그곳에서 그녀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설의 구조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몸값을 노린 인질극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살인과 완전 범죄를 목표로 건축된 공간이었던 겁니다. 생존자는 이곳에 도착한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사람들이 죽으러 오는 곳이구나. 그런데 이들이 쓴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수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납치됐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면서 그녀에게 그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피해자의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서 너도 우리와 같은 공범이다라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신고하거나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아주 전형적인 심리조종 수법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생존자의 정말 위대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공포에 무너져 내리는 대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범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다친 조직원의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아주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런 예상치 못한 담담한 태도는 오히려 범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의 목숨을 구할 결정적인 전략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향해 갑니다. 과연 어떻게 탈출의 기회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지옥에서 빠져나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절망의 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이하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직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던 멤버 김연양이 갑자기 그녀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물론 이게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 같은 감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냥 하나의 소용물로 여겼고 다른 조직원들이 자기 물건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걸 참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바로 이 뒤틀린 소욕이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탈출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새로 납치된 소 씨 부부가 끔찍하게 살해된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세상은 그녀에게 또 다른 벽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경찰서를 찾아간 이틀 동안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살인공장, 식인, 이야기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를 망상 환자 취급하며 번번이 내쫓았던 거죠. 모든 게 끝이라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고병천 형사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두서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에 담긴 절박한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탈출할 때 목숨처럼 챙겨 나온 핸드폰. 그 안에 있던 이름과 전화번호는 마침내 이 끔찍한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가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동안 정작 범죄가 남긴 가장 깊고 끔찍한 상처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모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체포된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단 한순간의 뉘우침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후회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6명에게는 사형이, 1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죠. 그런데 이 그래프 맨 아래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가의 생존자 지원, 0. 숫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대한민국 전체가 끔찍한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정작 국가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 숫자 78,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88점이 만점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임상 척도에서 그녀가 받은 점수입니다. 78점. 정신건강 전문가들조차 보고도 믿기 힘들어했던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고통이 이 차가운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그 후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사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끔찍한 트라우마는 정신을 넘어 육체까지 병들게 했죠. 참 기이하게도 그녀는 그 기억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잊지 않기 위해 싸운다고 합니다. 그 기억의 무게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기억에 통째로 압도당해버리기 때문입니다. 21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을 깨고 그녀가 다시 세상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살아남은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존자에게는 바로 그 순간부터 평생에 걸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뿐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진짜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에 맞선 한 인간의 위대한 용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잊혀진 책임을 일깨우는 아주 엄숙한 알림이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